전번부터 찍고 그 태백할 때 말하는 것들 굳이 네. 생각했다. 자, 세 개만 말하면 그쪽으로 줍시다. 이거 있지 아까? 아니야? 쇼다요. 아니야? 이거였냐? 이거였어? 네. 됐어? 으아. 자, 빠르게 오늘의 쇼부를 보고 있어. 자, 새로운 단어나 표현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생겨납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서 새로운 상황이나 생각 그리고 감정에 대한 반응들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지. 쉽게 말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거는 신조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세트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가 옛날에는 자장면이라고 표기를 해야지만 무조건 맞았다고 해주고 짜장면도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진짜 옛날엔 잠봉이라고 아마 썼을 거예요, 그렇지? 짬뽕이 되었듯이. 자,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그래서 추가문을 출판하고 있어요. 새로운 단어나 표현들에 대한. 즉, 그 언어에 등장한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그 신조어, 뭐 예를 들면 K-팝이라는 단어도 이런 옥스퍼드 사전에 등장을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뭐 먹방이라는 용어도 아마 등장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이 여기 추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요, 이러한 종류의 일들에 한탄을 하고요, 그것을요, 규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올바른 영어에서. 즉, 문법이 파괴되고 있어. 요즘 애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영어를 망치고 있는 길이야. 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비슷한 말로 세종대왕님이 노 하시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세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새끼는 꼭 지 부르면 대답도 안 하면서 지 안 부를 때만 맨날 대답해. 자, 언어에서는 새로운 상황이나 생각, 어떤 감정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와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단어랑 표현은 옥스포드 사전. 옥스포드 사전에 나온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어떤 파트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국립국어원에 이 맞춤법이 맞나요?를 물어볼 수 있듯이 옥스포드 사전에 등장된 단어들은 실질적으로 공신력을 얻을 수 있게 된 힘을 얻게 된 단어라는 거야. 그냥 어떤 특정 단체들만 쓰는 은어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언어, 이제는 이 언어는 쓰는 언어야 라고 다시 말해서 공신력을 얻는다. 됐습니까? 자, 이러한 새로운 단어나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게 등장되는 것에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찬성을 하는 거야, 반대를 하는 거야? 반대. 그렇지, 반대를 하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부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자, 하지만 바로 18세기에 들어서서야 어떤 시도가 있었어요. 스파밍이라든지 어떤 그 영어의 구두법 따위들을 포멀라이즈에 공식화하려는, 즉 그걸 규격화하려는, 하나로 제대로 맞춰주려는 시도가 그때서야 있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선 얘랑 같은 의견이야, 다른 의견이야? 다른 의견이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그 신조어가 만들어지니까 뭐가 만들어져 생겨요. 근데 그거 하지마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만들어지고 있던 게 맞단 말이야 라는 의도로 질문이 흘러갔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이거에 대한 반박. 그럼 새로운 표현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야?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야? 자연스럽다는 거겠죠. 그래서 18세기에서야 그리고 이건 영어에 대한 얘기죠? 한국어가 아니라.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표현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언어가 살아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됐어? 자,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에 나와 있는 거, 문장에 나와 있는 거, emerge 지금 몇 형식 동사? 1형식 동사로 쓰였죠. 그럼 emerge를 1형식 동사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뭐라고 할 수 있지? 뭐가 불가능합니까? 네, 수동태가 불가능. 지금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일종의 현재 그냥 시제로 써야 되는 표현을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됐습니까? 그렇지. 뒤에 주어 사라진 거 임서 들었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죠. 선행사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명사야? 아니면 오브 뒤에 나와 있는 명사야? 아 저거 이 뒤에 있는 명사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새로운 단어들, 즉 언어는 새로 등장. 됐습니까? 그래서 등장했다 이렇게 쓰여서 선행사 역할을 하는 거 뒤에 나와 있는 new words랑 expressions입니다. 됐습니까? 아, 1차 교수님 너무 웃겼어. 자, 이거 그리고 아마 낚시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리면 등장한이라고 하면 능동의 형태 같아, 수동의 형태 같아? 그렇지. 아, 능동 형태 같아. 이거 수동으로 착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약간 나랑 가닥이 다르구나. enter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진짜 자동차야, 타동사야? 타동사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어요. 오늘 왜 그러는 건데, 니네? 다시 enter라고 하면 얘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 타동사는 뒤에 진짜 뭘 들고 올 수 있어? 목적어 들고 올 수 있지. 이제 고등학생 정도까지 됐는데 얘를 더 이상 해석으로만 능동수동 따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을 하셔서 뒤에 명사가 나올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했지. 뒤에 명사 있으니까 이거 had been entered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안 된다. 설명을 어떻게 쓰면 된다? enter이 타동사였기 때문에 타동사의 목적 역할 나와서 능동의 관계가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 DP라고 하는 DPP 수동의 개념 들어갈 수 없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주관대, 동사, 수일치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지. 주격 관계 대명사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의 수일치 누구 보고 해줘야 돼? 그렇지. 선행사를 보고 해주셔야 되지. 이유가 뭐였지, 그죠? 그렇지. 선행사랑 생략된 주어랑 무슨 관계였어? 같은 관계였으니까 얘를 지은 거잖아요. 그치?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셔서 엔드가 누구랑 누구 연결했지? 이미 현관필 처리해드렸잖아. 엔드가 누구랑 누구 연결했어? 동사랑 동사 연결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똑같이 동사 연결해서 복수를 취급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 C가 몇 형식 동사로 쓰였어? 5형식이 무슨 동사? 지각. 간주동사로 쓰였어요. 지각 아닙니다. 오케이. 상큼해. 자, 간주동사. 간주하다가 무슨 말이었지? 간주하다. 네, 간주하다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야? 런던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어보신 분?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런던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어보신 분. 제가 차마 유튜브에 너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일부러 누구든 말은 안 할게요. 예. 자, 런던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어보신 분. 자, 간주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뭐를 알고 있는지. 생각하다 여기다. 똑같은 뜻이지. 오케이. 오케이. 간주하다는 거 생각하다 여기다. 자, 생각하다 여기다 하면 얘는 뒤에 나오는 구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명사가 나올 거고 또 다시 as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줄의 관계를 이 앞에 나온 명사를 이러한 존재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C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지? 컨시더. consider 또 루. regard, view, think of 이런 동사들이 쭉쭉 나올 수가 있겠죠. 안 써도 되겠냐, 인사? 수용. 아, 알았어. 이렇게 잡았어. 알았어. 죄송해요. 얼른 쓰세요. 또 주로말이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되게 어법적으로 중요하다. 이 문장에서 가장 니들이 헷갈릴 만한 문장은 벗으로 시작되는 이 문장이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참조해주면 좋은 거. 여기서 벗은 그러니까 내용을 뒤집다기보다도 이 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박이니까 일종의 뒤집히는 건 맞기는 해. 그래서 얘의 결과 얘의 결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를 흐름 문장으로 만약에 유추를 했을 때는 그렇게 잡아주셔야겠지. 두 문장의 관계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was가 나와 있는데 갑자기 뒤에는 뭐를 나타내는 누가 나와 있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와 있죠. 그치? 정명분을 부사구로 취급을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it, be, that 이라고 나와 있는 구조 무슨 구문이라고 했어? 강조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때 대신 누구로 바꿔 쓸 수 있니? 시간이니까 when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나와 있는 것도 쉽게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제가 건들 건 없어 보이네요. 됐습니까? 가져야 진주 아니에요? 어? 사이에 있는 게 부사분인데 어떻게 가져주죠?
전명구잖아. 전명구인데 얘 형용사야? 문장 성분으로 될 수 있어? 아니요. 안 되겠지. 그래서 시간을 강조하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얘 강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헷갈릴까봐 써놨어. 됐어, 괜찮아? 그리고 강조 부분이었기 때문에 뒤가 지금 부사를 강조했으니까 부사를 강조하니까 뒤가 무슨 부분이겠어? 완전 부족했지. 이해 안 됐어, 했잖아? 다시 써줄까? 아니요. 얘가 부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원래 문장에 들어가 있는 부사를 앞으로 뺀 거니까 부사가 문장 성분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그러니까 뒤에가 완전 무효라는 거고 이 형식이 마치 앞에 선행사를 시간을 가지고 온 관계 부사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대를 when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when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도 맞는 거예요. 오, 유익하네요. 이해. 자, 그래서 언어인데 어떤 언어야? speak.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언제 21세기에 지금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은요, 사실상 unintelligible 어떨 거래요? 이해할 수 없을 거래요. 누구한테?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 언제야? 고전 영어 사용하던 진짜 엄청 옛날에 살아가던 양반이지 고전 영어를 사용하던 현대식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굉장히 옛날에 돌아가신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이 아저씨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래요. And so when his way of speaking to us 그가 말하는 방식 또한 그럴 거야 라고 해서 좀 이따 이것도 어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 될 거야. 그래서 위아래 되게 중요한 문장 2개 들어가 있고 만약에 첫 문장으로 타겟팅해서 암기를 해야 될 거면 저 2문장을 뽑아서 좀 암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지금 언어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표현이 등장하고 이게 등장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언어라는 건 계속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아니면 얘가 살아 움직이는 거야? 살아 움직이는 거 개념이지. 그러니까 언어는 가만히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거지. 움직이는 거겠지. 가변성이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러 가지 단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언어가 있으면 유동성이 있어요. 변화할 수 있어요. 가변성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다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지금 언어의 가변성입니다. 에 대한 거겠지.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정말 옛날에 살아던 저 양반들은 말이 안 통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아저씨는 추정했어요. 이거 미안하다. 이거 동문서 좀 추가해주세요. 이거 대절 묶었어야 됐는데 안 묶어놨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목적어 처리로 묶어주세요. 뒤에 동문서 해놓은 페이지에다가 좀 묶어주세요. 자, 셰익스피어는 아마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대략 몇 개의 단어만을 25만 개의 단어만을 몇 개 중에서 45만 개의 단어들 중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늘날의 영어에서 했으니까 대충 한 반절 정도밖에 이해를 못할 거라는 거야. 자, 다시 말해보자면 만약 셰익스피어가 물체화됐다면 즉 실체화를 가질 수 있다면 오늘날의 현실을 할 수 있다면 셰익스피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다 같은 소리예요. 셰익스피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오늘날의 런던에 그는 아마 이해할 거예요. 평균적으로 대충 9개의 단어들 중에 한 5개씩만 우리의 어휘 속에서 됐습니까? 자, 근데 셰익스피어가 살아 돌아온 장소가 왜 하필 런던이야? 영어의 중심지. 원래 영국 아저씨예요. 아하. 셰익스피어는 영국에서 훈장을 받은 영국에서 인정을 받은 문호입니다. 그래서 런던이 나온 거예요. 귀가 빨개지기 시작한 한예찬 귀여워요. 자, 됐지? 자, 이때의 18세기에 와서 규제했으니까 그 전에 살았던 어떤 셰익스피어와 지금 이 규제가 이후에 이거에 정착을 한 우리의 언어는 당연히 다른 언어야. 그치? 그래서 21세기의 언어와 그럼 여기서 굳이 또 예시로 셰익스피어를 들어준 이유는 뭐야? 이 사람이야말로 엄청나게 유명한 그걸 영어를 가지고 문학 작품을 길이길이 남의 고전 작품을 쓰는 엄청난 대부어야. 그만큼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때 당시에 있어서도 문자도 못
못 배운 무지랭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굉장한 인텔리였고 굉장한 독자가였고 성공을 했고 훈장을 받았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장난을 가지고 정말 찰지게 재밌게 말을 잘 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조차 현대 그렇게 인정 그 시대의 언어로서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조차도 이게 너무 많이 변해와서 현대의 언어는 이해하지 못할 거다. 단절 정도의 어휘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즉 이것은 다르다. 다시 말해 언어의 가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새로운 표현을 문제시키는 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저것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저거에 굳이 반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어떤 설명에서 해줘야 될 건 여기선 쉬워. 지금 여기 let's speak 지금 여기저기 사라졌으니까 묵관자 생략이다 이런 것들은 쉬울 텐데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될 부분은 소도와의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나도 그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아 나 고양이 좋아하는데 나도 그래 라는 건 무슨 말이야? 나도 고양이 좋아하는데 됐어요? 아 나 뱀 싫어해 나도 그래 라는 건 무슨 말이야? 나도 뱀 싫어해. 그래서 앞문장에 대한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소도와의 구문을 많이 써주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굳이 둘을 써준 이유는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애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얘를 1번화를 다시 한번 해주자면 소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구조가 되던지 그리고 나머지는 생략한 구조가 되던지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더지 리드가 나온 다음에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부터 나머지가 생략된 거겠죠. 그리고 혹은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건 조동사가 나오게 되고 동사 원형부터 나머지가 생략된 구조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자 재밌는 거 영화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라고 했었지? 제일 싫어하는 거 같은 것도 쓰는 거 여기가 생략된 이유가 뭐야? 똑같아서 이미 앞문장에 들어가 있어. 얘가 들어가 있던 문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야. 되셨어요? 그러면 소 다음에 지금 선생님 일부러 써놨어? 조동사를 써놨지? 주어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얘가 뒤에 생략된 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가 말하는 방식도 그럴 거야 라는 게 무슨 말이야? B 모두 B 그렇지. would가 똑같이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나머지 be virtually unintelligible 이라는 말이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앞문장에 있던 거. 됐습니까? 그 언어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셰익스피어에게. 다시 말해 셰익스피어 시대의 언어 또한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거야 라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같은 문장 두 번 반복해서 쓰는 걸 얘가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그러니까 소도와의 구문으로 번역을 시켜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되셨어요? 스피킹이랑 투 사이에 적어준 거죠? 스피킹이랑 투 사이에 원래 있을 말은 be virtually intelligible 이라고 하는 말이 앞이랑 똑같이 나와야 돼. 됐어.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게 so도와 이런 순간 뭘 떠올리면 돼? 예. 나도 그래. 그래서 앞문장을 그대로 받아왔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다시 한번 so도와 하니까 뭐라고? 나도 그래 라는 말이 꼭 떠오르셔야 돼요.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구조 나와 있으면 꼭 떠올리셔야 될 기본 가장 간단한 부분을 머리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다시 한번 무슨 부분이 나오면 소도와의 구문이 나오면 뭐라고? 나도 그래라고 했어요. 말을 따라하셔야 기억난다. 시험 기간에 쓰다가 갑자기 번뜩하면서 기억난다. 또 빨리 따라 말해라. 또 번뜩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시험지 딱 봤는데 갑자기 내 얼굴이 뿅 하고 떠오르면서 아 맞아 그때 그 새끼가 그랬어 나도 그래 하면서 뭔가 쓸 수 있는 단서가 되어줄 거예요. 따라만 하셔야 돼요. 누가 나오면? 소도와가 나왔을 때 그게 뭐라고? 나도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 나도 그래가 나오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지? 앞문장을 그래서 똑같이 받아보고 싶은데 앞문장 똑같이 쓰고 싶은데 같은 말 반복하는 게 싫어서 끊어놓은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네요. 근데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 소주하는 걸 어떻게 알죠? 소 조동사 주어가 나오거든요. 조동사만 나오고 나머지가 없잖아요. 내가 말했지 소주할 때 가장 간단화 시켜놓은 부분이고 얘를 원래대로 써주자면 비동사가 들어가 있던 문장 원래 비동사가 나가야 돼.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으면 얘가 일반 동사이지 일반 동사가 나와 있으면 원래 두더지가 나가야 되는데 얘는 하필 조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동사가 나가는 거예요. 일종의 무슨 어순이지? 그렇지. 의문문. 그렇지. 도치 중에서도 의문문 어순이죠. 오케이.
쌤 근데요 그 네. 저희도 비동사랑 두 더즈 저 스위치는 어떻게 해요? 주어에다요. 앞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요주. 오케이. 이 녀석이다. 되셨어요? 사실상 얘가 그 문장을 제대로 구성했을 때 주어 역할을 하는 거라서 천천히 얘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aspirate는 뒤에 쓰였던 대세 역할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명사절 접속사. 그럼 명사절 접속사 뒤에 구조 무슨 구조였지? 완전 구조. 네, 완전 구조였죠. 잘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바웃의 품사 뭐였어? 전 부사였죠. 이제 숫자 표현이 나와 있게 된다면 대략이라는 뜻으로 늘 해석이 될 거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쌤이 about부터 words까지 목적어 처리해놓은 거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search speak 말하자면이라고 해서 이거 수거 표현이에요. 암기해주세요. 일치 국밀 아니야 초보정사 약간 그 관용 표현으로 쓰는 건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조금 헷갈려요. 문법이 뒤지게 많이 나오는데 자 if 절이 나와 있고 뒤에 word가 나와서 사실상 얘도 무슨 표현이 돼요? 셰익스피어라고 하면 사람이니까 word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word가 나왔다는 건 무슨 표현이다? 가정법이 되어버린 거다. 그래서 이 word를 옛날에는 뭐 word, be랑 should랑 구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았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얘가 지금 나타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일이 사실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가정법 미래자 뭐 이래서 배워야 됐던 것들이 있는데 글렀어요. 안 하셔도 돼요.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모양만 힌트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월츠 나와 있고 주절에 would, understand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컴마 찍어서 삽입된 거 갖다 치우고 났더니 뒤에 명사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도문 처리하실 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냐? 이 질문 이해 갔어? 안 갔어? 완전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내려가도록 할게요. 저도 이 영상 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 있어서 받으실 수 있어요. 30이요. 자, 30번 질문은 몇 가지 합의가 있었는데 무슨 합의랑 관련된 거였는지 좀 추가적인 설명들을 좀 해줄게요. 자, 가봅시다. 자, 비관세 무역 조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세가 뭐야? 세금. 세금인 거야, 세금. 세금인데 언제 붙이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지? 이거 할 때. 이거 말을 해봐. 그 현생이 같은 짓 하지 말고 말을 해봐. 이거 할 때가 아니고 뭐야? 수입 수출. 수입 수출을 할 때 나라에서 나라 간으로 무역 간에 어떤 물건 같은 거를 이동을 시킬 때 어떤 나라에서 나가는 걸 수출이라고 하고 어떤 나라로 들어오는 걸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보통은 이동을 해가면서 그거에 대한 텍스 세금을 붙이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엔저라고 하잖아요. 엔화가 엄청 싸잖아. 그럼 사람들이 막 가서 일본에서 그러면 다 몰려가가지고 막 일본에서 물건 사와가지고 그냥 가지고 오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정 금액 이상을 사면 관세가 부여돼서 그거에 해당하는 똑같이 수입업자들이 돈을 내고 가지고 오듯이 똑같이 세금이 물리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관세라는 것이 존재하고 자 그럼 좀 질문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몇 가지 합의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어요. 누구? 가난한 나라의 부채를 줄여주기 위한 즉 이미 못 살고 있던 나라들이니까 얘네가 숨통이라도 좀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들이 존재했지만 또 다른 경제적 챌린지라고 했어. 챌린지 모의고사에서 만났을 때 내가 뭐라 그랬지? 문제점이라고 했어요. 문제점. 그치?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 처리를 해버려야 할 문제점인데 약점 같은 거라고 했어요. 갑자기 애를 낳기가 무서웠어. 아이가 나왔는데 현승이 같지만 딱 쌍둥이를 저랑 지원이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지훈이 무슨 죄야? 또 싸운다 또. 현상아 또 지금 그만 괴롭혀! 제가 만나는 야 누가 봐도 이렇게 가서 막 만지고 있는데 당연히 네가 쳐 맞아야 정상이지 현승아. 중1들이랑 수업할 때도 이렇게까지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어떤 경제적 문제점들 다시 말해서 어떤 무역 장벽과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도와주려고는 했는데 또 다른 장벽들, 또
말 자체도 어려워요. 비관세 무역부채의 예시를 그래서 들어줬죠. 뭘 하고 있어요? 할당제 혹은 보조금이나 혹은 수출 제한과도 같은 즉 그 나라에 걸어두는 이런 것들이 할당제를 준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여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 그냥 그 안에서 그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냥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혜택 같은 거겠지. 자, 이런 혜택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제정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이 정책은 어떤 뭐랑 관련이 없는 무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무관한 정책으로 인해서도 제정이 될 수가 있다. 즉 가난한 나라를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눈 거야? 두 가지로 나눈 거야. 일부러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로 물건을 야 니네 나라 가난한 나라니까 니네 물건 팔지 마. 아 니네 물건 못 쓰겠더라. 꺼져 막 이런 식으로 일부러 막 해차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야 너네는 한 30% 내세금 막 이런 식으로 못되게 굴어서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어떠한 조치들에서도 얘가 넘어올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을 만들었다는 거야. 되셨어요? 조금만 더 배경을 설명을 해주자면 어떤 할당제나 보조금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이해하기 쉬운 영역 중에 하나야. 왜? 보조금이 왜 무슨 문제를 만들어? 보조금이 왜 무슨 문제를 만들어? 그냥 자국의 농부들한테 돈을 준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대. 그게 무슨 문제를 만들어? 그게 무슨 문제를 만들어? 이걸 고민을 해봐야 돼. 왜 보조금? 그냥 예를 들면 미국이 자국의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어. 아, 니네 살기 힘들어? 그럼 내가 보조금 줄게. 이래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다? 그럼 이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농산품들의 가격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보조금을 니네가 받아먹었으니까 가격을 더 올리겠니?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겠죠. 얘네들은 편하게 얘네들을 잘 만들어냈잖아.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낸 그렇게 질도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한 물건인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피했던 예를 들면 뭐 한국이라고 해봅시다. 한국에 이제 농산물이 있는데 가격면이나 질면이나 얘네가 더 싸. 얘네가 질도 더 좋아.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뭘 사겠어 둘 중에? 그냥 자국 미국 걸 사겠지. 그럼 얘네가 한국에서 여기로 수출을 시킬 수 있겠어 없겠어? 수출을 시키겠냐 안 시키겠냐? 얘네가 생각하기로 형식적으로 수출을 안 시키겠지. 그럼 우리는 만약에 막 쌀을 많이 만들어서 미국한테 팔고 싶은데 이미 미국 쌀이 너무 차고 넘치고 흘러. 미국에서 보조금을 얘네한테 잘 줘가지고 농산물 질도 괜찮은데 농산물 가격도 나오대. 그럼 우리 비싼 쌀을 굳이 사람들이 사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 쌀이 안 팔릴 거야? 그럼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들어가는 거겠지. 이게 한국의 관세를 더 많이 물려서 수출을 막는 거야? 아니야. 그냥 자국민들한테 보조금을 줬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약간 이해됐어? 조금 됐어? 이런 것들, 이런 보조금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출을 제한하는 거, 우리 안에서, 내수 안에서만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라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부품이 있다? 근데 그게 이 나라, A라는 나라에서 엄청 많이 난다고 치자. 그 자원을 캐야지만, 뭔가를 막 컴퓨터 안에 부품을 만들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갑자기 A라는 나라에서, 이거 우리가 소비하기도 바빠, 힘들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걸 안 풀어주는 거야. 수출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 내수 시장에서 소비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들어오려는 나라한테 관세를 많이 물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안 풀리니까 그거를 받아서 만약에 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면 얘네는 비싼 값에 울면 겨자먹기로 사와야겠지. 그럼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그럼 거래를 할 때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되셨어요? 아니면 뭐 할당제 같은 경우도 그 제한을 두는 거야. 나가는 거나 들어오는 물건의 개수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정책들로 이러한 것들 자국에서 그냥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나 혹은 무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부채 가난이죠. 경제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비관세 무역 조치. 이건 정말 무역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기는 해요, 그치? 무역이랑 관련된 정책이기는 해서 여기에서 뭐 할당제나
자, 해석 요문장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하지만 그것들은요, 여전히 어떤 차별적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들의 수출에 있어서는 즉 자원이 부족한 뭐 할 어떤 그 비관세 조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비싼 그 부유한 나라들이 부과했던, 즉 미국이 부과했던 그걸 그냥 부유한 나라를 미국이라고 해봅시다. 경제 강국이니까 미국이 부과한 어떤 비관세 조치에 어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있었던 거야. 그거에서 요구한 요구량을 충족시킬 만한 자원이 없어. 즉 그만큼 충분히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서 얘네 가격을 끌 그런 여력이 안 돼. 그거에 의해서 당연히 수출을 할 수 있다 없다? 수출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얘네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한 제도야? 그건 아니야. 가난한 나라에게 수출을 하지 마라는 의도로 만든 제도는 아닌데 그 결과가 경제적 문제의 원인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의도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의도는 아니었다. 일부러 그 나라의 물건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걸어놓은 장치는 전혀 아니었지만 결과값을 까고 봤더니 가난한 나라가 그로 인해서 피를 보더라. 됐습니까? 차라리 앞으로 와. 뭐 부유한 나라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짜 내 옆에 있지 말고 앞에 거. 아무리가 좋아도. 좀 헤어져. 그래. 좀 헤어져. 됐지? 자, 대열이라고 하는 단어 품사가 뭐였어? 유도부사. 유동사 부분이었기 때문에 스위치 누구 보고 해주셔야 된다? 뒤에 있는 줄. 네, 뒤에 있는 주어, 어그리먼트, 협약들이라고 해서 S에다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 없겠니? 그건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네 안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문제가 될 되죠. 수가 있겠죠. 대여주는 안 된다. 리메인에서 몇 장식 동사로 쓰였다? 1형식 동사로 쓰였다. 이것들이 존재한다 정도로 존재 동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컴마 시작해서 괄호가 나와 있으면 제발 내가 뭘 쳐달라고 했지? 바로 칠 수 있는 부분에 있으면 바로 똑바로 쳐달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 나오는 그 조치들이라고 하는 거 다 주셨어? 복수였어? 복수. 현민아 멍 때리면 안 돼. 문법 설명할 때. 그래서 복수였기 때문에 얘랑 스위치에서 똑같이 복수 동사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프리버런트 이렇게 만연한 널리 퍼진 이런 형용사 아마 뜻을 몰라서 틀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어 똑바로 외워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have nothing to do with. 그래서 뭐랄까 무관한이라는 수거 표현이니까 이것도 함께 암기를, 수거 표현은 암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그 나라 부유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차별적 영향을 가지고 있어? 이 폴리시 리젠스. Non-tariff trade measures 라고 오케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한 비관세 무역 조치 자체들이 어떤 차별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주어 없고 앞에 명사 나와 있는 거 확인했네.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는 좀 손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건들 거 없고, impose 하면 원래 얘가 뭐였지? 타동사였지. 무엇을 부과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였죠. 지금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impose 뒤에 지금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가 없다. 다시 말해 뭐가 맞다? 수동의 형태가 맞다. 그래서 PPT를 써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들어간다. 좀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저기 나왔던 첫 번째 비관세 조치에 대한 어떤 예시가 나오고 있죠. 막대한 보조금 얘기 나오고 있어.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의 농부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요.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 즉 다시 말해 부유한 국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가난한 국가겠죠. 가만히 왜 자꾸 아까부터 가만히라고 쓰냐? 가난한 국가. 가난한 국가의 농부들이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가격이나 품질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받지 못한 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심지어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관세까지 추가로 붙을 거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당연히 경쟁적인 어떤 메리트를 받지 못하겠죠. 자, 또 다른 예시로는요. 어떤 국내의 건강
자,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지금 무역이랑 관련된 거야? 아니겠지. 건강이랑 안전과 관련된 거 무슨 말인지 일단 해석하고 가줄게. 자, 지금 다시 말해서 특별히 수입을 어떤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한 사실들은요 막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서 외국 제조업체들, 즉 다시 말해 그 수입사의 시장에 순응하고자 하는, 즉 수입사의 시장에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큰 비용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유해물질에 대해서 새로 우리가 검증을 했다고 해보자. 우리나라에서 장난감, 애기용 장난감에 대해서 유해물질을 검증을 한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 원래는 없었던 규제인데 앞으로는 어떠한 검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내역을 밝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기준점이 높아졌다고 봅시다. 좀 까다로워진 거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준법이 아니라 기준이라고 써줄게요. 우리나라는 그냥 자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신생아나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이제 입에 넣고 가지고 놀다가 그 유해물질을 먹어서 얘네가 뭐 다친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유해물질을 검증을 하는 어떤 뭐가 장치를 마련한 거지. 정책을 마련한 거지. 그래서 기준점이 높아졌지. 됐어? 근데 이러한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장난감을 만들던, 예를 들면 중국 장난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기준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무슨 검사할 때도 비용 들어가, 뭐 내역을 증명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 그 다음에 뭐 운전 과정 밝히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 그러니까 자국에서 팔 때랑 우리나라에서 팔 때랑 갑자기 비용이 어떻게 돼? 엄청난 차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지. 되셨어요? 무슨 안전 검사 테스트 막 이런 걸 통과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중국에 지금 경제 강국이 됐으니까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페루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겠니? 감당하기가 많이 힘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서 1번에 대한 예시는 경쟁력을 떨궈주는 거겠죠. 굳이 살 필요 없는 상품으로 만들어주는 거겠지. 두 번째를 가보자면 예시예요. 그래서 5번 안전규제. 이런 거야말로 정말 무역과 상관이 있는 건 없는 거다? 무역이랑은 원래는 무관한 거였어요. 그치? 근데 이러한 규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게는 타국 가난한 나라겠죠? 타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추가가 되더라. 즉 이게 뭐가 된다? 부담이 된다는 거겠죠. 수출을 쉽게 만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뭐가 된다라는 거겠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몇 번째를 좀 빨리 해봅시다. For example, 몇 번 쓸 수 있는 거? 인스턴스. For instance, 이로 얘기해주세요. 1문장에서 이게 문장 나와 있고 예시로 이렇게 쭈르륵 뚝뚝 똑같이 1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좀 쉽게 끼워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장 순서, 이거 1번에 대한 예시라서 1번 다음에 바로 예시 끼워넣지 마세요. 그럼 2번 문장도 예시가 돼버리니까. 알겠어? 순서 빠질 때 조금 주의하셔요. 그 다음에 대입바로 뒤에 지금 뭐가 사라져 있다? 목적어 사라져 있지. 여기서 대세 역할도 중간대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섭시리즈라고 해서 단수복수. 그럼요. 필기 잘하면 붙여야 돼. 그래서 목수를 쓰였기 때문에 뒤에 메이크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법 뭐가 있어? 과목적어 부분 나와 있네요. 과목적어 부분 뭐지? 이거 어디에서 쓸 수 있다 그랬지? 오형식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어. 오형식에서만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걸 싫어해? 수부정사랑 대체어를 쓸 수 있다 없다? 네, 오형식에서는 절대 수부정사
문자로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에요. 되셨지? 주태어 동사까지 저는 암기시키고 싶지는 않네요. 그럼 여기에서 가목적어이셨고 진목적어는 원래 true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하필이면 그들과 경쟁하는 걸 그럼 여기에서 누가 경쟁할 건데? 농부들이 경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투부정사에 뭐가 쓰인 거야? 의미상의 주어, 투명사, 뿔명사의 형태로 나와 있다. 부부명사로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부부명사는 앞에 누가 있어야 돼? 부부명사로 쓸 때는 그렇지.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을 알려주는 형용사가 있으셔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가 누구랑 경쟁하는 거야? 누구랑 경쟁해? 부양 국가의 농부들이랑 경쟁하는 거겠지. 부유한 국가의 농부들. 됐어? 첫 번째 예시하고 나 두 번째 예시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언어들은 뭐라고들? 두 번째 언급이야 라고 얘기해줬어. 그래서 순서배워 하실 때도 키포인트가 되어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확인해주시면 좋겠고. 자, 위치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찾아봐야지 했는데 또 당황스럽게 콜라콜라 찍어놓은 누가 답이? 분사구문이 삽입이 되어 있다. 분사구문역에 낫이 나왔다는 건 누가 생략됐다? being이 생략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되고, 혹은 being이 생략되지 않고 그냥 동사를 ing로 바꿔 써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됐습니까? ing 앞에서 분사구문일 때 나 직접 붙여줄 수 있던 거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위치가 이끌고 있는 문장은 could impose significant cost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겠지. 그러면 조동사 바로 앞에 누가 사라져 있어? 주어가 사라진 거 볼 수 있으니까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바로 앞에 콤마에 동그라미 쳐드렸죠. 그러면 이러한 규제, 그리고 그러한 규제를 통해서 이제 상당한 비용이 규제될 거야. 누가 될 거야? 됐니? 그럼 얘도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sick 혼자 쓰이지 않고 sick to 함께 쓰이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ick to 함께 쓰이는데 아니 그냥 sick 하셔도 되는데 자기가 외우기 편한 방식으로 외워주셔도 돼요. 여기 부분들 나와 있는 거 알겠지? 자꾸 눈에 익숙해질 수 있게 좀 봐주시고. 내려가주니? 자, 그래서 developing markets 어떤 나라야? developing, 그렇지. 그럼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개발도상국이 어떤 나라였어? 웨스트북. 가난한 나라였죠. 위에 나왔던 웨스트북가. 자,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시장 산업을 어떻게 될 거야? 흡수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야. 이런 추가 비용을 감당하는데, 그럼 그 추가 비용을 당연히 추가 비용이 나오는 게 감당이 어려운 문제점이 되는 거죠. 추가 비용이 개도국 입장에서는 문제점으로 될 것이다. 보셨어요?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가난한 나라에게 타격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질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eveloping, 이제 develop든지에 따라서 부유한 나라인지 가난한 나라인지 계속 확인해드렸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계속 발전할 게 계속돼요. 발전할 게 너무 많아요. 라는 거니까 개발도상국이야. 개발이 완료됐다는 건 이미 해볼 만한 건 다 했다는 거겠지. 됐고. 그 다음에 have difficulty. in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ing 수거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거겠죠? 자,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많이 쓰이는 수거 표현입니다. 됐지?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봅시다. 그런 거 없다. 오케이. 마지막 질문. 10시 불법 알렸어요. 지금 10시야? 알았어. 빨리 갑시다. 데일리를 엄청 오래 잡고 계신 분, 넌 할 말이 없어요. 좀 지혜가 오고 그래야지. 예. 자, 갑시다. 뭘 받기 전에 면허, 캡이라고 하면 택시야, 택시, 그치? 택시를 운전하기 위한 어떤 면허를 받기 전에
됩니다. 택시운전자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되는 그 시험 이름 자체가 knowledge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요, 그 시험은요, 구획들을 암기하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몇 개의 2만 개 이상의 거리를 그 런던 지역에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암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상당한 양의 어떤 기억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few라고 했으니까 많은 거냐 적은 거겠냐? 더 적어진 거겠지. 그래서 사람들 중에 50% 미만, 즉 다시 말해서 택시 운전사 훈련에 등록을 했어. 즉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를 한 그 사람들 중에 50% 미만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뭐 한 후에 몇 년이야? 2, 3년 동안 그것을 공부한 후에도 합격률이 반도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영국의 택시 운전사들은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사실. 그냥 아무나 막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단위로 공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자부심이 있어요. 됐지? 우리나라처럼 내비켜고 대충 가면 되지 이 개념이 아니야. 자, 갑시다. 영국에 영국 가서 택시기 살까요? 아? 영국 가서 택시기 살까요? 이거 진짜 어려워. 이 시험 지금 보이지 않냐? 2, 3년 동안 이거에만 매진을 한 사람도 통과율이 50%가 안 되는 돈을 많이 거야. 벌지 않을까요? 화이팅! 같이 할래? 건강을 말지. 영어는 할 줄 아는 거지? 영국 수도가 나의- 어딘지는 알고 봐. Nice to meet you. 영국 수도가 런던이야. 와, 뭔지 알아. 영국의 2만 개 이상의 거리를 암기해야 되고 이거는 엄청난 기억력을 요구하죠. 즉 힘든 시험이다. 그래서 2, 3년 동안 사람들 통과율이 어떻게 돼요? 50% 미만이다. 됐어요. 즉 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줬다는 거야? 50% 미만이니까 적은 거겠지. 됐습니까? 분사문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 그 사람이 면허를 받기 전에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개피피의 개념으로 봐주셔도 돼요. 면허를 부여받다. 이거 하라는 면허를 부여받다. 그렇지? 인정을 받다. 그 다음에 해수처가 나왔으니까 머스트이겠지.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시험 이름이라서 얘가 knowledge라고 하는 게 시험 이름이다 라는 정보 이미 아까 밝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시가 나왔다는 건 뭘 하겠다는 거? 부연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을 위해서 런던 거리에 2만 개 이상의 거리를 암기한다는 게 어떤 일이야? 그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다시 말해 그러한 행위는 엄청난 기억 자원을 포함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입니다. 기술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부연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만 개의 거리를 외우는 게 힘든 일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 다음에 오브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스위치 어디다 한다고 그랬지? 네, 명사에다가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패스에다가 스위치를 해주시면 되겠다. A 오브 B 나왔을 때부터 A가 맞는데 A가 수를 알 수 없는 퍼센트, 분수 아니면 일부나 전체 표현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B에다가 스위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뒤에 주격관계대명사 쉽게 나와 있어서 여기는 길게 더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spend가 나오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지? 시간이나 돈이 나오고 ing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ing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ing 하는데 돈을 쓰다. 됐습니까? 만약 뒤에 투부정사를 쓰려면 뒤가 앞에 누가 나와야 돼? fake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혹은 이텍스 사랑 시간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됐냐? 그리고 뭐 굳이 따져보자면 여기도 일종의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됐어? 두 문장 남았어요. 좀만 더 집중해주세요. 연명하지 마시고요. 자, as the game turns out, 즉 다시 말해 그냥 수박 표현처럼 기어 들어간 거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어떤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 자체가 아주 다르대요. 택시 운전사가 아닌 사람들과 어떤 방식에서 그들의 무엇을 기억, 초인적인 기억, 헤라클레스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헤라클레스, 그치? 그래서 herculean 하면 되게 초인적인, 영웅적인 그러한 엄청난 기억력을 발휘하는 그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더라. 실제로 뇌의 일부인데요. 가장 빈번하게 어떤 공간 기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 뇌의 일부, 다시 말해서 seahorse라고 하면 뭐야? 해마예요. 그쵸? 감사해요. 그래서 해마 모양의 뇌 지역의 꼬리 부분인데 이 해마가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그 원래 해마라고 불리는 뇌의 어떤 그 지역이 있었대. 그 꼬리 부분. 그게 더 컸대요. 평균적으로 누구보다? 그 택시 운전사들에게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했습니까? 자, 통과율이 좋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통과를 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택시 운전사라는 얘기는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거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통과율이 엄청 떨어질 정도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게 여기에서 뽑아서 얘기를 해주자면 내가 준애가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억력 관련. 그 기억력 관련된 부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기억력 중에서도 공간 기억력이죠. 그 공간 기억력 관련된 것이 해마 모양 내 영역에 꼬리가 근데 이 지문에서 밝히지 않은 정보는 그거야. 선천적으로 그 꼬리가 더 컸기 때문에 얘네가 통과할 수 있었어. 뭐 이런 정보 얘기했어? 아니지. 그냥 결과론적으로 통과한 사람들의 뇌를 봤더니 그냥 그게 크더라 이런 거지. 그럼 원래부터 컸기 때문에 통과를 한 건지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그 뇌 영역을 확장시켜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정보예요. 그쵸? 그래서 트루플스 부르실 때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as it turns out, 그냥 수학편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보를 그냥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A로 준비 나와있으면 원칙상 A에다가 수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둘 다 목소라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요. 자, Way가 나왔다고 해서 뒤에 무조건 how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 안 되겠지. 바로 뒤에 주어 사라져서 주격 관계 대명사 되십니다.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rain을 수일치를 해줘야 되니까 뒤에 나온 거 has been associated라고 해서 be associated with 수가 표현도 여기 나와 있다는 거. 뭐가 관련해 있다. 그래서 수일치도 주의해 주시고 수가 표현도 섞여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이렇게 괄호를 딱 쳐서보면 명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컴마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명사예요. 그치? 즉 다시 말하기 내 영역의 일부가 바로 꼬리 영역이야 라고 해서 얘랑 얘가 같은 명사구야 라고 동격으로 치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다음에 훈계된 사람들보다 어떻다. 뭐 여기까지 건드릴 거 없겠죠. 자, 콜이라고 하는 동사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자면 콜이라고 하는 동사 보통 몇 형식 동사? 5형식으로 많이 쓰였지. 그러니까 뒤에 원래 명사가 나와서 얘네를 목적어, 목적격보로 가져갔어야 했는데 목적어를 수동태로 가져가면 목적어를 주어자리로 가져가는 수동태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도 뒤에 누가 남아? 얘가 내려와서 명사가 남아있다 그랬어. 그래서 콜드가 되어있을 때 명사가 남아있는 건 뒤에 나와있는 애가 원래 목적격보의 흔적이었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된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 아까운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역과 이거 택시는 원래 쉬웠고 그치? 언어가 가변성이 있다. 이 지문도 원래 쉬웠어. 두 지문 쉬웠는데 가운데 끼어 들어가 있던 관세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이해했어? 못했어? 예, 좀 하셨어요. 근데 혹시 그 질문이 이해가 다시 안 가면 2회독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집에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읽기 전에 다시 보셔야 돼요. 이번 주대로 다시 점검을 해보시려고 하셔야
말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예시들을 조금 더 찾아서 머릿속에 잘 넣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결국 그 질문은 그거야. 그냥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핍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국민 지키려다가 보니까 가난한 나라들이 수출을 하는데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팬님. 네. 선생님 혹시 풀이 어딨죠? 저기 잠깐만.